독소 리더 독소리님들 반갑습니다. 독도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독도의 해양 무척추 동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해삼 문어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전복 등 폐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독소리님들 안용복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조선 숙종 때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울릉도로 건너가 종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분 말입니다. 당시에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감으로 해서 조선과 일본 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외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외교 분쟁을 조선에서는 울릉도 쟁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외교 분쟁의 전말에 관해서는 다음 독도 인문환경 역사편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느닷없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려 말부터 한반도 주변 섬과 해안의 주민들은 수시로 출마하는 왜구들의 노략질로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주민들을 내륙으로 옮겨 살도록 하는 해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차츰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국방력이 강화가 된 것이죠. 왜구들의 출몰이 이제 잦아들자 섬이나 해안의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도록 하게 되는데, 세종 때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 주민이 들어가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조정에서 논의가 됩니다. 이때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주를 시키자라는 이견들이 많았으나, 당시 황희정성은 울릉도에 사람이 살게 되면 왜구들이 침범해와도 즉각 대처해가지고 백성들을 구할 수가 없고, 또 그곳에 사람이 상몰해가지고 왜구들이 징검다리처럼 울릉도를 발판으로 해서 본토를 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울릉도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을 금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만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왜구들이나 범법자들이 있는지 수색 토벌 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는 정책, 즉 수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또 일명 쇠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토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울릉도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7세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 당시 지금의 시마네현 일대에는 일본의 혹기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나라였죠. 그곳에 요나고라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요나고는 일본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관광항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 요나고에 오야 진기치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자는 호키국 인근에서 나는 물건들을 배에 싣고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지금의 니가타 지역인 일본 북부 지역, 그러니까 에치고라는 곳에 장사를 나갔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떠밀려 포로를 하다가 당도한 곳이 바로 울릉도였습니다. 이자가 울릉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섬에 사람이 살지 않고 아람들이 나무들이 늘어서 있으면서 물산이 풍부해가지고 그야말로 황금의 섬으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울릉도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것은 1883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16가구 54명이 공식적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록을 볼 것 같으면요, 밤에 바닷가에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건져내면 대까지에 전복이 주릉주릉 달려 나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 정도로 울릉도에 전복이 흔했다는 겁니다. 일본인들 전복 참 좋아하죠. 아와비라고 해가지고 조개 강원도에서도 어떤 칩니다. 그런데 이 울릉도에 와보니까 이런 전복이 완전히 지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고로 돌아가가지고 이 자가 권력에 줄이 닿는 무라카와 지방과 동업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17세기 초부터 1693년까지 약 70년간의 울릉도를 드나들면서 전복을 따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책 오야 규에몬 청설한 문서에 보면요, 이 오야 지방과 무라카와 지방은 거섬, 즉 울릉도를 말하죠. 거섬에 가가지고 매년 강치기름과 꼬치 전복을 얻기 위해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본인들은 막부의 도해 면허증을 발부받아가지고 울릉도에서 70년간 어로 작업을 하여 꼬치 전복, 그야말로 말린 전복이죠. 말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으며 울릉도를 드나들면서 독도를 중간기착지로 이용하여 강치 기름을 얻었다면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이며 사건의 전부일까요? 일본인들이 독도로 드나든 것이 왜 하필이면 1693년까지만 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로 건너가면서 비로소 그들의 불법 월경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외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발급하는 도의 면허증을 발급해가지고 울릉도에서 어로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묵인을 한 것입니다. 막부가 묵인해 준 것이죠. 말하자면 전복 꼬치 상납을 빌미로 해가지고 울릉도에 몰래 건너가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눈 감아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안용복한테 들킴으로써 울릉도 쟁계라는 외교 문제로 발전해가지고 장장 9년간에 걸친 긴 논란 끝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선의 영토라는 외교 문서를 보내옴으로써 그 외교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독도 문제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전복도 한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복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복의 생태와 나머지 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